회사 다니면서 1일 1포스팅을 진행을 했어요. 6일차까지 진행을 했을 때 1 방문자 수가 평균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방문자 수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 후에 약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블로그를 1일 2포스팅, 하루에 2개의 포스팅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활동이나 서비스 추가 활동, 댓글 공감 이런 체류 시간 관리까지 진행을 했을 때 현재 방문자 수는 약 2,000명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IT 인플루언서란 블로그라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은 IT 블로그 자체가 이미 경쟁이 좀 많이 센 편이고 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 주제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경제에 관련된 키워드나 이런 거는 단기간에 방문자 수를 높이기가 좀 유리한 편이죠. 그 외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IT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경쟁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 방문자 수를 높이기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0명 내외로 지금 방문자 수를 늘렸지만 하루 2개의 포스팅을 했었고요. 제휴링크는 일체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제휴링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링크를 다는 부분과 기타 이제 다른 부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휴링크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실사 사진이 유리한 부분이 맞는데 실사 사진을 진행을 못했어요. IT 블로그지만 IT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공수해 보거나 IT 인플루언서 블로그지만 이제 그 관련된 실사 사진을 찍는 부분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빠르게 포팅하기 위해서 실사 사진을 좀 포기했고 우선은 캡처를 하거나 다른 유사 사진을 세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한된 부분 때문에 플러스 점수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블로그 발행 점수 같은 경우 더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는 키워드 발굴하고 키워드 조합을 해서 포스팅을 하자였고 블록화된 부분, 가두리 같은 부분을 좀 깨보자라고 해서 하루 2포스팅을 했고 최근에는 3포스팅을 시작을 했어요. 현재 2포스팅을 한 달 정도 했을 때 2,000명 내외로 진행이 된 상태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부분은 하루 방문자 수의 그 편차가 아무래도 크게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키워드에 대한 이런 조합도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슈 키워드를 많이 활용해서 방문자 수를 빨리 늘리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수나 방문자 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단 키워드 외에도 좀 롱테일 키워드, 그러니까 다단 키워드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키워드 조회량이 적더라도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누적 키워드와 이슈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로그 지수와 레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류 시간도 중요하고 그와 또 한 가지 안정적으로 블로그를 아무래도 올리고자 한다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의 플랫폼에 해당되잖아요. 그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누적될 수 있는 키워드도 같이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원고 협찬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받지는 않았어요. 우선은 제안이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고 만약에 원고 협찬을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사이지만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상품 IT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실사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케팅 업체에서 상위 노출뿐만 아니라 브랜딩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제휴 플랫폼 같은 경우 레뷰나 서울오빠 큰 유명한 중간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협찬을 직접 해보고 단가가 높지 않더라도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런 기존에 했던 포스팅했던 부분의 사례를 분석해서 원고를 맡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큼 제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깔아놓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쪽지나 메일 역시 1대1 온 것도 있겠지만 임의로 뿌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장을 보냈어도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지수나 방문자 수나 기타 여러 가지 퀄리티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협찬이 문의가 들어와요. 중간 마케팅 업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제조사나 직접 상품을 기획한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직접 잘 컨택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블로그 지수의 하락이나 적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방어하면서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블로그 주제에 맞거나 블로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서 컨택하는 게 중요하죠. 링크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적품 키워드 같은 것도 구분해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글 수정 같은 거 요청을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글 수정을 자주 하면 아무래도 블로그 지수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글 수정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담당자와 어느 정도의 작업을 미리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발행을 하는 게 좋고 발행을 했을지라도 수정을 너무 자주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정한다면 바로 발행하고 나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